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저희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희 하은이 그렇게 몇 달이나 잘 봐주시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같이 책임을 져주셔야죠. 남의 손녀도 아니고요. 약속을 안 지킨 건 너희야. 그리고 애 놔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다가 이제 와서 너무하다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도와주질 말던가요. 그동안 내 무릎에 신경도 못 쓰고 밤만 되면 무릎에서 열이 뜨끈뜨끈 나는데도 하은이 하나 생각하면서 봐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니? 어떻게 너희는 해결을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애며 돈이며 다 떠맡기니? 쉽게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지금 육아 도우미 부르려면 얼만지 아세요? 저희 월급에서 그거 부담된다고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건데, 아니 지금 편의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하은이 봐달라니까 안 봐줘. 도우미 비용 좀 달라니까 그것도 안 줘. 그러면서 손녀는 예쁘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어머님. 오늘의 사연은 부모가 집에 오는 건 싫다고 하던 며느리가 정작 자기들 힘들다고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맡기고 거절하자 돈까지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무릎 아픈 시어머니를 육아도우미처럼 쓰고는 점점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며느리에게 끌려다니는 아들. 결국 참다 못한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그 가족과의 끈을 끊어내기로 결심합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시어머니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복내 어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며느리 말이에요. 그 애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고마운 줄도 모르고 미안한 줄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는 거요. 뭐 저도 기대는 안 했습니다. 옛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애 봐주는 공은 없다. 손주 사랑하다 허리 휜다. 그 말이 왜 생겼겠어요. 결국 손주가 아무리 이뻐도 그저 손주고 뼈 빠지게 봐줘도 지네들이 잘 키운 줄 알잖아요. 그래도요. 저는 제가 도와주는 만큼은 사람 대접은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복내고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랑 둘이 조용히 살고 있죠. 아들네는 20분 거리인 곳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손녀 하은이를 몇 번 봐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가끔 장 볼 땐 지팡이 짚고 나가고 무거운 거는 남편이 도와줘야 겨우 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 2살짜리 손녀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시작된 일이냐고요. 며느리 지연이가 회사 복직을 한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 이번 달에 복직하게 됐어요. 하은이 어린이집 등록을 하긴 했는데 애가 아직 어리고 처음이라 걱정돼요. 그럴 땐 또 애틋하게 굴더라고요. 하은이 우는 영상도 보내고 자기 눈물 났다고 마음이 짠하다나요. 그러더니 며칠 뒤엔 전화를 해서 울먹여요. 어머님, 하은이가 계속 울어요. 애도 너무 힘들어하고 선생님도 힘들어하시니 저도 회사에서 너무 불안하고 일이 손에 안 잡혀요. 뭐? 아이고 저런. 우리 하은이 아직은 엄마랑 떨어지는 게 많이 힘든가 보네. 어머님 그래서 그런데 당분간 하은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날도 기억나요. 하은이가 전화기 너머로 한미 이러는데 그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당분간 며칠만. 손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걸 모른 척 할 수 있나 해서 그렇게 며칠만 봐주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없이 어린이집을 그냥 그만둬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저랑 상의도 없이요. 어차피 어머님이 봐주시니까요.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날은 진짜 좀 당황스럽고 서운했어요. 무릎 안 좋은 거 뻔히 알면서 며느리 지연이는 제 입장은 요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아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엄마, 3살까지만 봐줘요. 내가 퇴근하면서 데려갈게요. 엄마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 새끼가 저렇게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리고 하은이가 저를 보면 한미한미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요. 저한테 달려오고 제 품에서 웃고 제가 만든 밥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 또 제 마음이 녹아요. 안 봐줄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제가 아들 내외에게 조건을 확실히 걸고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아무리 손녀가 예쁘다 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분명히 말했어요. 저녁까지만 봐줄게. 밥은 내가 먹일 테니까 씻기고 재우는 건 너희가 데려가서 해. 나 무릎이 요즘 진짜 안 좋아. 그랬더니 아들이랑 지연이 둘 다 아,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요. 근데 사람 마음이란 게 처음엔 죄송하다, 감사하다 하던 애들이 며칠 지나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요. 점점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전화도 안 받고 어느 날은 하은이 재우고 나서도 하도 안 와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요. 선우야, 하은이 자고 있다. 아직 퇴근 전이야? 오늘은 데려가는 거지? 그랬더니 선우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엄마, 지연이가 오늘 진짜 너무 피곤하대요. 저도 그렇고요.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가도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도 약속이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데려가서 같이 재워야지. 피곤하다고 토요일 저녁에야 겨우 데려가는 그런 일상이 점점 반복되더라고요. 제가 무리해서 하은이 씻기고 재우고 나면 밤에 무릎에서 열이 뜨끈뜨끈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죠. 선우야, 너희들이 점점 이렇게 늦어지면 나는 하루 종일을 떠나서 밤새 무릎이 아파서 끙끙댄다. 약속은 지키자. 그랬더니 지연이는 미안하단 말도 없이 어머님, 저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요. 딱 이 한마디예요. 그 말투에 그냥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그랬어요. 하은이 버스 타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날씨 좋은 날엔 데려다 줄까? 그럼 너희도 편하고 애도 좋고. 그랬더니 선우가 말끝을 흐리더니 나중에 전화 와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지연이가 그건 좀 부담스럽대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거 좋다고 할 며느리는 없잖아요. 그냥 우리 집엔 오시지 말고 저희가 지금처럼 데리러 가는 걸로 해요. 그 말 듣고 진짜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좀 어수선해서요. 엄마 오시면 불편하실까 봐요. 그게 그 이유래요. 애 맡기러 올 때는 우리 집이 불편하단 소리 안 하더니 지네들 사는 집에 제가 가면 불편하대요. 그 말 듣고는 웃음도 안 나왔어요. 사람이 이렇게 철저히 필요할 때만 쓰이는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땐 말 한마디 안 하고 참았어요. 하은이 생각해서 또 아들 선우 생각해서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뒤로도 계속 애 데리러 오는 시간이 늦어지는데 그게 점점 일부러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서운한 거지. 이렇게까지 속았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요즘 애들이 그렇네 하면서 그냥 넘겼지요. 근데요,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어요. 진짜로 점점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어느 날 꼭두 새벽부터 지연이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회사에 갑자기 급한 미팅이 생겨서요. 하은이 좀 먼저 맡기고 갈게요. 급하다고 하니까 제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 얼른 와. 그렇게 대답하고는 또 하은이를 받아줬지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하은이 먹이고 재우고 깨워서 간식 주고 아이 하나 보는 게 별일 아닌 것 같아도 하루가 지니 쏙 빠지게 지나가요. 제가 팔 힘이 없어서 기저귀 갈다 허리가 삐끗한 날도 있었어요. 저녁 무렵이었어요.
하은이는 놀다가 잠들었고 하루 종일 음식물 쓰레기 한 번 버릴 시간이 없어. 부랴부랴 챙겨서 잠깐 밖으로 나갔어요. 요즘 여름이라 오래 두면 냄새가 확 올라오잖아요. 집 뒤편 음식물 수거통 쪽으로 가는데 익숙한 차가 하나 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현이 차였어요. 운전석 창문을 열고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응, 이번 주 토요일에 하은이 맡길 수 있어. 어머님 댁에 맡기고 나올 거야. 아니, 아예 하루 종일. 우리끼리 오랜만에 시간 좀 보내자니까. 응, 예약은 네가 해. 브런치 먹고 그 근처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응, 괜찮아 회사에 일 있다고 하면 되고. 당신 손녀인데 당연히 봐주셔야지.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기 전에 헬스하고 가려고. 회사에 급한 일 있다 하고. 새벽같이 맡겼는데도 별말 안 하던데? 요새 진짜 육아에서 벗어나서 너무 좋다니까.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심장을 한 대 탁 맞은 기분이었어요. 오늘도 주말도 그냥 지들이 놀러 갈 계획 짜놓고 저는 그 계획 안에 하은이 맡아줄 사람으로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급한 미팅이 아니라 그냥 미리 맡겨놓고 본인은 하루를 편하게 쓰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 그동안의 일들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던 게 모두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요. 사람이요. 실망이 너무 크면 화도 안 나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서럽고 허탈하고 제가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존재인 건지 그걸 참말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30분쯤 후에 지연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얼굴로 왔어. 어머님 덕분에 너무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회사에 자꾸 일이 터져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웃어줄 힘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래 한마디 하고 고개를 돌렸어요. 지연이는 그날도 말끝에 감사해요를 건성으로 하고 하은이 안고 나가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 얼굴에서 미안함은커녕 하루치 육아에서 또 벗어나고 돌아가는 여유만 느껴졌어요. 현관문 닫히고 나니까 거실이 쓸쓸하더라고요. 낮에는 하은이 웃음소리에 북적이던 집이 저녁만 되면 조용해지는데 왜 그 조용함이 그날따라 그렇게 서럽게 느껴졌을까요?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은이 먹던 작은 숟가락, 식탁 끝에 올려둔 분유통, 작은 운동화 한 짝까지. 그걸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데. 입에서 새어나온 말에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많았던 거죠. 그날 밤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저희 남편은 지금도 편의점 혼자 돌리느라 아침 일찍 나가고 밤에야 들어오거든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간신히 정신을 차렸죠. 하은이 갔어. 들어오자마자 묻는 말에 괜히 또 울컥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물컵을 꺼내면서 툭 내뱉었어요. 지연이가 오늘 회사 미팅 있다고 아침 일찍부터 애 맡기더니 밖에서 누구랑 전화 통화하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 남편이 저를 보더니 말없이 식탁에 앉았어요. 평소엔 웬만하면 그러려니 하는 성격인데 그날은 좀 다르더라고요. 주말에 놀러 갈 계획을 짜더라고요. 브런치에 미용실 예약까지 해놓고 당신 손녀니까 봐줘야 되는 게 당연하대. 그리고 오늘도 새벽에 헬스 가면서 회사에 일 있다고 거짓말하고 우리 집에 맡긴 거였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조용히 한숨을 쉬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보, 우리는 가끔씩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그 애들 육아 도우미는 아니야. 애 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그걸 지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그 말 듣고
눈물이 훅 나더라고요. 여보, 나 진짜 이제 자신이 없어. 몸도 힘들고 그 애들 얼굴 보면 자꾸 속으로 미워질까봐 겁이 나.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손을 가만히 잡고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줄여. 애들 눈치 보지 말고 하은이 볼 수 있는 만큼만 보자. 건강 잃고 나면 아무도 책임 안 져. 그 말에 제가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간 아무 대도 말 못하고 꾹 참아왔던 게 그 한마디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좀 다잡기로 했어요. 무작정 참고만 있다가는 제 건강도 제 마음도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하은이는 여전히 예뻤지만 그 아이를 안고 있는 제 어깨가 너무 무겁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아들한테 얘기를 꺼냈죠. 아들 선우가 하은이 간식 챙겨서 보내는 날 현관 앞에서 말했어요. 선우야, 엄마 요즘 무릎도 그렇고 밤마다 열나고 그래. 하은이 당분간 낮에만 좀 돌보고 이들이 의논해서 오후부터는 데려가면 안 될까? 엄마가 솔직히 하루 종일은 이제 좀 무리가 된다. 말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애가 무슨 죄인가 싶고 저 없이 어쩌나 걱정도 되고. 근데 선우는 제 얼굴을 보더니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 엄마. 근데 지금 지연이도 회사 일이 좀 바쁘고 하은이 다른 데 맡기기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아직 대기가 길어서. 그 말에 저는 그냥 조용히 그건 알아서 해봐. 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전화가 왔어요. 지현이었어요. 어머님, 하은 아빠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머님이 하은이 돌보는 거 힘드신 거요. 지연아. 그렇게 됐다? 이제 하루 종일 보는 게 좀 무리네.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이해 좀 해다오. 그랬더니 한 박자 쉬고 나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당연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요, 혹시 그럼 육아도우미 쓰게 되면 비용을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말 듣고 한동안 말이 안 나왔어요. 육아 도우미? 네. 어머님이 하은이 봐주셨던 시간에 맡기려면 생각보다 꽤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하은이 돌보는데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만 보태주시면 저희도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 말 듣는데 진짜 심장이 한번 퉁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애 맡아주고 밤새 무릎 끙끙 앓던 것도 모자랐어. 이젠 돈까지 대달라 그 말인가. 그래도 꾹 참고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하은이 봐준 거는 그냥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한 거야. 그런데 돈 얘기를 이렇게 꺼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잠깐 정적이 흐르더니 지연이 특유의 그 억눌린 짜증 같은 말투로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사정 아시잖아요. 어머님께서 3살까지 봐주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같이 책임을 져주셔야죠. 남의 손녀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낮에 낮잠 재우는 것까지는 봐줄 테니 오후에는 단축 근무를 하든지 해서 데려가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너희는 해결을 해볼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애며 돈이며 다 떠맡기니? 하도 기가 막혀서 한 소리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불도 안 켜고 혼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젠 정말 도움이 아니라 이용을 당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이 또 떠올랐어요. 당신이 도와주는 것도 사람이 버틸 수 있을 때 하는 거지. 그 말.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뼛속까지 박히는 기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전화기를 들여다보는 것도 쉬워졌어요. 아들한테 문자 오는 것도, 며느리한테 카톡 오는 것도, 괜히 또 뭘 맡기려나, 무슨 부탁하려나. 그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근데요, 며칠 지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선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연이가 좀 서운했대요. 그렇게 갑자기 애 봐주는 걸 어렵다고 하니까 하은이도 아직 어려서
적응이 쉽지 않은데. 전화를 받으면서 제가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서운하긴 누군 안 서운했냐. 이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냥 참았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지연이 말은 지금 육아도우미라도 써야 하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더라고요. 엄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 말에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선우야, 너는 네 마누라 하는 말만 듣고 엄마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니?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지연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엄마가 하은이 예뻐하니까 그냥. 그래. 하은이 예뻐해. 지금도 보고 싶고 작은 손이랑 얼굴 생각하면 가슴이 싸해진다. 근데 선우야, 내가 하은이 봐준 게 몇 달이야. 내가 무릎 끙끙 앓으면서도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 줄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래. 나도 돈 바라고 한 거 아니다. 그냥 네 새끼니까. 그냥 내가 도와야 하는 줄 알고 참고 했어. 근데 지금 너희 하는 말 들어보면 그냥 난 당연히 애를 봐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애 놔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엄마, 지연이도 그냥 그게. 그게 뭐? 처음부터 내가 누누이 저녁에는 와서 데려가라고 부탁을 했는데 맡길 때는 뻔질나게 와서 맡기고 어떻게든 늦게 데려가려고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다 갖다 붙이더니 이제 와서 도우미 쓴다고 돈 보태달라고? 너희들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니? 선우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선우야, 엄마는 하은이 육아도 끝내고 싶고 돈도 줄 생각 없다. 이제는 엄마 인생 좀 살아야겠어. 내 몸이 아파도 누가 알아주니? 나라도 알아줘야지.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냥 속이 조용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쌓아온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야 다 귀에 제대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집에 오는 건 부담스럽다. 요즘에 며느리가 시어머니 집에 오는 거 좋아하겠어요? 하은이 맡기고 우리끼리 시간 좀 보내자. 그 말들이 제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진짜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말고 그냥 저 정복내로 살아야겠다고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는데 한여름의 그 후끈한 공기는 사라지고 바람 끝이 조금 서늘하더라고요. 벌써 계절이 바뀌었네. 그제야 시간이 그렇게 흘렀다는 걸 몸으로 느꼈어요. 그동안 얼마나 정신없이 지냈는지. 매일 하은이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전화기만 쳐다보며 오늘은 언제 와서 애 데려가려나 또 어떤 핑계를 댈까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 모든 게 멈췄잖아요. 전화기 알림도 껐어요. 톡도 전화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좀 어색하더니 조금씩 숨이 트이더라고요. 남편도 말하더라고요. 이제야 우리 집 같네. 그치, 조용하니 살만하네. 그러면서서 밤이면 둘이 마당에 나가 바람 맞으며 이야기하고 시장 보러 갈 땐 천천히 손잡고 걸어가고요. 정말 오래간만에 저를 위한 시간이 생긴 거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전화기가 또 울리더라고요. 화면엔 선우 이름이 떠 있었어요. 이번엔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지연이가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어머님, 하은이가 요즘 계속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정말 어머님 보고 싶어 해요. 이번 주에 잠깐이라도 어머님 집에서 뵐 수 있을까요? 그걸 읽는데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지네 집에 오는 건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면서 필요할 땐 우리 집에 뻔질나게 오려고 하나 싶어서요. 저는 일단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하은이 얼굴 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날 이후
하은이 사진, 영상, 음성 메시지. 이런 게 계속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은이 영상에 지연이 목소리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전우 씨 어머님 감동받게 좀 찍어봐. 하은이로 어머님 마음을 좀 자극해야 돼. 그래야 다시 봐주시지. 그 말을 듣고 제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제 내까지 이용해서 나를 다시 끌어들이려 하나. 이후로는 카톡도 안 읽었어요.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다 끊어. 우리 그동안 할 만큼 했어. 당신도 이제 당신 무릎이나 신경 써. 지네가 낳았으면 지네가 책임져야지. 어디서 자꾸 애를 가지고 못된 짓을 하누. 맞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좀 살고 싶고 병원도 좀 다니고 싶어요. 그동안 애 본다고 병원도 제대로 못 다녔더니 무릎 통증이 전보다 더 심해졌거든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선우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엄마, 우리 추석에 들러도 돼요? 하은이가 엄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저는 읽고도 답장을 안 했습니다. 이젠 그런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어요. 점심 먹고 설거지를 마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띵동. 문 열어보니 지현이가 서 있는 겁니다. 하은이는 없었고요. 혼자 왔더라고요.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해요. 저는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렇게 대놓고 찾아온 이유가 뻔했거든요. 거실에 앉자마자 지연이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예요. 어머님, 진짜 이러실 거예요? 하은이까지 외면하실 거냐고요. 요즘 애가 할머니 찾으면서 울어요. 전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러자 지연이는 한숨을 푹 쉬더니 테이블에 가방을 툭 내려놓고 말했어요. 아니 근데요. 저 입장에선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렇게 몇 달이나 잘 봐주시다가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약속을 안 지킨 건 너희야. 기럴 거면 처음부터 도와주질 말던가요. 그 말에 심장이 툭 내려앉더라고요. 그동안 내 무릎에 신경도 못 쓰고 밤만 되면 무릎에서 열이 펑펑 나는데도 하은이 하나 생각하면서 봐줬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말할 일이니? 쉽게가 아니라 현실이잖아요. 지금 육아 도우미 부르려면 얼만지 아세요? 저희 월급에서 그거 부담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요. 아니 지금 편의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건 왜 안 도와주시냐고요. 지금 뭐라고 했니?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말이에요? 하은이 봐달라니까 안 봐줘. 도우미 비용 좀 달라니까 그것도 안 줘. 그러면서 손녀는 예쁘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어머님. 그 순간 가슴 밑바닥에서 무언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지연아, 너 지금 내가 가진 걸 계산기 두드리듯 말했니? 전 그냥 현실을 말한 거예요. 너한테는 그게 현실이겠지. 근데 나한테는 그동안 하은이 봐준 시간이 내 노후고 내 체력이고 내 생명이야. 너희는 그걸 너무 가볍게 여기는구나. 그리고 도우미 비용? 내가 받은 게 한 푼이라도 있었니? 나는 네가 미안하다고 고개 숙인 적도 못 봤어. 고개를 숙이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최소한 내 무릎이 성치 않은 걸 알면 시간 약속은 지켜야지. 그리고 편의점 얘기를 왜 하는 거니? 너희 시아버지가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는데 그걸로 나한테 협박이라도 할 생각이니? 그게 아니고요. 됐어. 오늘 얘기 여기서 끝내자. 더는 너랑 말 섞을 이유도 없다.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열어줬어요. 앞으로 이런 일로 우리 집 찾아오지 마. 그동안 내가 너무 가만히 있었지. 나도 이제 너희들이 우리 집 오는 게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서야 딱 맞게 하는 거야. 지연이는 입을 꾹 다문 채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어요. 이게 끝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요.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왔는데 제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당신 어디 아파?
아니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눈치가 이상했는지 슬쩍 제 얼굴을 살피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조용히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아들 선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지연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화 많이 내셨다고 하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화는 지연이가 먼저 내고 나는 그냥 겨우 내 마음을 말했다고 전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선우는 역시나 사건의 핵심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지연이가 너무 서운해했어요. 애 맡기는 문제로 이렇게까지 감정 상할 일인가 싶대요. 뭐라고? 엄마가 좀만 더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전화했어요. 그 순간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참았던 말들이 입에 맴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꾹꾹 눌러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선우야, 네. 너희 부모 노릇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그동안 너희가 하은이 맡기고 나한테 당연하게 굴었던 거 나는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나. 아니, 그건 엄마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그래 도와줬지. 그런데 이제는 안 도와주려고. 엄마, 그럼 하은이는요? 하은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손주고 뭐고 이제 내 손에서 놓을래? 엄마, 하은이 나한테도 귀한 손녀다. 하지만 너희가 낳은 자식이니 너희가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언제까지 엄마만 바라보고 있을 거니? 엄마도 이제 점점 나이 드는데 그럼 나는 누가 책임질 거니? 나 아프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거봐, 부모 신경 쓰는 건 부담스럽고 니들 자식 맡기는 건 당연한 거라고? 하은이는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할머니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어요. 연락은 없더라고요. 전화도 문자도 톡도 조용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그동안은 휴대폰 알림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고 하은이 맡아달라고 할까봐 숨부터 죽였는데 이제는요. 그 조용한 진동 하나 없는 하루가 참 살맛 나더라고요. 그날 이후 남편이랑 저녁 먹으면서 그랬어요. 우리 이번 주말엔 어디 가볼까? 당신이 가고 싶은 대로 가.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아마 저보다 더 오래 지켜봐서 알았던 거겠죠. 제가 얼마나 지쳤었는지. 그래서 그 주말엔 둘이 가까운 산책길도 걸어보고 집 근처 국밥집도 가봤어요. 하은이랑 다니던 마트 앞을 지나갈 땐 조금 울컥하기도 했지만요. 그 애는 잘못 없었죠. 그저 어른들이 만든 상황 속에 있었던 거니까요. 다만 그 집 두 사람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부탁이라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사랑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푸는 게 뭔지요. 그리고 저는요. 이제 다시 정복내로 돌아가려고요. 누구의 엄마, 할머니로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로서요. 아침에 눈 뜨면 라디오 틀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무릎에 물이 가지 않게 천천히 걷고 그게 요즘 제 하루예요. 며칠 전엔 제가 동네 복지관 요가 프로그램에도 신청했어요. 몸도 마음도 좀 더 단단해지려고요. 누구한테도 미안해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으면서 그냥 저답게 살아보려고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는 다시 엄마로, 엄마는 다시 여자로 살아야 진짜 인생 시작이라고. 이제야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제 이름 석자로 숨쉬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이제서야 느낍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알아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오늘도 조용하지만 온전하게 제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